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항상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묶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집게핀으로. 근데 오늘은 제가 머리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했기 때문이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저도 이제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기분도 좀 이렇게 바꿔볼 겸 해서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가서 매직을 했는데요. 머리가 좀 많이 상했대요. 예, 그래서 지금 머리도 이제 밑에 끝도 좀 약간 좀 자르고, 이제 트리트먼트도 이제 가득해서 머리를 좀 찰랑찰랑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인데 좀 이렇게 분위기도 바꿔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거기에서 좀 약간 그 매너리즘에 좀 빠진다거나 공부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분위기도 바꿔보고 자기한테도 약간 좀 투자를 하면서 바꿔보시면 더 생기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중간중간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 하기 싫다 뭐 이렇게 좀 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아요. 뭔가 하기 싫다.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이제 제가 송민곡 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상춘곡이라고 하는 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춘곡이잖아요. 봄을 노래한 시입니다. 봄을 노래한 그런 가사고요. 그리고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기록상으로 상춘곡이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고 하지만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견이 된다. 상춘곡보다 더 빨리 쓴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작품이 최초의 작품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 지금 현재로는 최초의 작품이다. 가사의 효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깁니다. 길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내생에 어떠한고 넷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 하니 학업만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건가 수감 모혹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오을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그래서 서사 부분이고 자연의 묻혀서는 즐거움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홍진이 나와요. 홍진. 홍진은 이 한자 그대로 하면은 붉은 먼지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 시에서의 홍진은 붉은 먼지이지만 자, 이거를 어디에다가 빗대었다? 속세에다가 빗댄 겁니다. 네, 속세를 우리가 홍진에다가 빗댄 거죠. 그래서 붉은 먼지, 그러니까 속세. 우리 지금 속세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예. 선생님도 이제 속세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속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진에 묻혀 있는 분들, 자, 이내생에 어떠하냐? 나 어떠냐고. 나 지금 자연에서 막 살고 있는데, 자, 이내생에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옛날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자, 옛사람 풍류를 미친다? 못 미친다? 충분히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부심이죠, 자부심. 자부심 쩝니다. 내가 충분히 옛날 사람 풍류에 미칠 만큼 너무 자연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간의 남자 몸이 자 남자라고 나오죠. 그러면 화자가 남자구나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나만한 네가 하다 많다. 나 같은 사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하영 줍서 하영 줍서라고 하면은 많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를 건가? 살림은 자연이죠. 그죠? 대유법을 쓴 건데요. 자, 내가 자연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르겠느냐? 지락은 뭡니까? 지극한 즐거움이죠. 자,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느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자,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수감 모흑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을리에 풍어주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감 모흑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한자를 다 아시면 더 좋겠지만 옥자만 알아도 되게 좋아요. 옥자는 집옥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이다. 그리고 모옥, 초가집이다. 수가는 약간 좀 방이 많지 않은 그런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뭐 양반들 보시면은 집이 막 자기네 집에 막 100칸짜리 집이 있고 막 그런 집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집은 되게 방이 몇 개 안 되는 되게 작은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벽계수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물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집 앞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맑고 되게 푸른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자, 내가 풍월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풍월은 자연이죠. 자연의 주인이 되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이 풍류, 쩐다. 자, 자부심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이제 본사는 약간 좀 나눠서 볼 거예요. 좀 약간 좀 길다 보니까 나눠서 볼 건데, 본사원은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왔어요. 봄 좋죠. 자, 지금은 가을인데, 엊그제 봄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자, 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하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도화꽃은 복숭아꽃이죠. 행하는 살구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복숭아꽃이랑, 자, 살구꽃이랑, 석양은 이제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죠? 석양리에 피어 있고, 자, 녹양하고 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다라고 했어요. 버드나무하고 지금 이제 풀이죠. 예, 이제 그 버드나무하고 이 풀은 이 가는 비가 와요. 봄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봄비 중에 푸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묘사거든요. 묘사. 봄 경치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자, 그래서 봄 경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 말아냈느냐, 붓으로 그려내느냐.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름질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화신공. 자, 조물주의 어떤 신기한 이런 솜씨,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물물마다 헌사롭구나. 자, 헌사롭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없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 야단스럽다 정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 야단스럽다라고 해석하시면, 이 봄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복숭아꽃 피어 있고, 살구꽃 피어 있고, 막 버드나무, 막 풀들도 막 푸르고. 자,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야단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봄이 되면 겨울에는 다 뭐 나뭇가지가 이제 앙상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막 꽃도 피고 그리고 풀도 푸르고
예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야단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워서, 자, 여기 보면은 새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정이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기, 봄의 기운이죠. 자, 봄 기운을 못 내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구나 라고 했어요. 아양 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왜 이제 봄에 날씨 이렇게 보시면은 봄에 어떤 그런 봄 기운이 가득하면 새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새소리를 막 들으면서 뭔가 아양 떠는 듯한, 뭐 우리가 새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야 새야 너 아양 떨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서 정말 새가 아양 떠는지 안 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새가 정말 그 소리가 교태롭게 느껴지는, 뭔가 아양을 떠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거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누구예요? 새가 느끼는 그런 교태로움이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아양 떨고 싶고 막 봄의 그런 기운에 막 흠뻑 젖어서, 그쵸? 예. 그리고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여기 보면 정자로 나갔네요. 자, 이 작품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간 이동이 수감 모으기 자기 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다가 시비가 뭐냐면 대문이에요. 대문. 예, 대문 쪽을 이제 걸어보다가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자, 어디로 나갔습니까? 정자로 나갔습니다. 자, 정자로 나가서 앉아서 뭐를 하냐면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하다라고 했어요. 자, 소요음영이 뭐냐면 이게 나지막히 막 읊조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천천히 이렇게 거닐면서 뭔가 나지막히 뭔가 읊조리는 건데, 뭐를 읊조릴까요? 그죠? 예, 시조, 노래 이런 거죠. 옛날에 시조들은 다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막 길 이렇게 거닐면서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이제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정산하면서 자, 시조를 이제 읊조리고 있겠죠. 예, 그래서 한중진미를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중진미, 한가한데 그 한가한 중에 느껴지는 정말 진짜 맛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 맛이 어떤 맛일까요? 자연을 즐기는 맛이겠죠. 그렇죠? 자, 자연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자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본사투는 봄의 흥치입니다. 예, 자기가 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 지금 이제 정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흥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봅시다. 본사 3인데요. 그래서 아까 혼자 있다 그랬죠. 자,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적적해. 자, 그래서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라고 해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답청은 오늘 하고 욥기는 내일 하자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보면 답청은 옛날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풍습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에 풀을 이렇게 뭐 이렇게 밟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풀을 밟으면서 이 땅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청은 오늘 하고요. 욥기는 내일 하자. 자, 욥기는 그냥 목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것도 다 풍류예요. 예,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한가하게 모욕을 즐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뭐예요? 산나물을 캐는 겁니다. 산나물을 캐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조회는 저녁이죠. 저녁. 저녁에는 뭐예요? 조수,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 그래서 이제 산나물도 캐고 낚시도 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각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자, 술이 빠지면 안 되죠. 풍류를 즐길 때. 그래서 갓 익은 그 술을요. 갈건은 이제 갈색 천인데 거기 위에다가 술을 이제 거르는 거예요. 예, 술을 이제 걸러서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술을 놓으면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심심하잖아요. 예, 술 그냥 이렇게 마시면 심심하니까 한 잔 먹으면 이게 그 꽃나무 하나 꺾고 그다음에 뭐 또 한 잔 먹으면 뭐 그러니까 꽃나무 하나씩 이제 꺾으면서 풍류를 즐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혹시 여러분들 그런 놀이 했어요? 이게 꽃나무 이게 있으면은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옛날에 한참 막 내가 뭔가 첫사랑의 감정 느낄 때 뭐 그랬던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을 때 심심하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내기처럼. 예, 내기처럼 술 한 잔 먹고 꺾고 뭐 술 한 잔 먹고 꺾고 하면서 누가 더 많이 마시나. 뭐 술값 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풍류입니다. 풍류. 자, 그리고 하풍이 건듯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바람이 살짝 봄바람이 부는 거야. 봄바람이 살짝 이렇게 불어서 자, 이게 물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오니까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라고 했어요. 청양, 푸른 향. 예, 이거는 냄새잖아요. 후각이잖아요. 자, 이 후각이 잔해지고 술잔에 자, 이런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살짝 부면서 술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콩은 뭐죠? 자, 떨어지는 꽃잎이죠. 자, 떨어지는 꽃잎은 뭡니까? 시각이죠. 자, 그래서 떨어지는 꽃잎은 옷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도 물화일체입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경치에 막 도취되어 가지고 막 풍류를 즐기는 거예요. 재밌게 풍류를 즐기는 거고 이런 다양한 이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술 먹고 있죠, 지금. 그래서 술 먹다가 술독이 비었어요. 준죽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그래서 소동 아이다라 주가에 술집이죠. 주가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를 잡고 아해는 술을 메고 자 술독을 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술독이 빈 거예요. 술 막 이렇게 풍류 즐기면서 먹다 보니까 그게 비어서 나한테 아르면 이 아이 소동 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이게 보시면 반복이에요. 소동 자체가 아이인데 아이가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한테 주가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그 어른은 누굴까요? 나겠죠, 나. 내가 어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대를 잡고 이 아이는 이제 술독을 이제 메고 미음 완보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라고 돼 있는데 미음 완보 이것도 이제 천천히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나지막히 또 뭔가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심심하니까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어디에 갔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갔어요. 시냇가. 자, 공간 이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좋은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여기서도 술독이 완전히 빈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가지고 아주 맑은 그러니까 되게 맑고 그 밑에 시냇물이니까 밑에 모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은 모래거든요. 거기 이제 되게 맑은 물에 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이제 중세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좋다는 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때 당시에 좋다는 이겁니다. 다르죠? 자,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푸른 물결을 봤는데 지금 떠오는 것이 뭐다? 도화꽃이다. 이 도화가 무슨 꽃입니까? 우리 앞에서도 있었는데 복숭아꽃이죠. 그래서 이 복숭아꽃이 나오면 무릉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무릉도원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래서 무릉도원은 이상량인데 도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선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이죠. 그래서 무릉도원인데 거기에 복숭아꽃이 되게 많아요. 그거 한 입 비워 먹으면 뭐 1000년을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천도복숭아. 자, 그래서 도화가 이제 그 보이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무릉이 여기 가깝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 매. 자, 이 매는 뭡니까? 들입니다. 들판.
자, 이 들판이 긴 거이고 저 매가 저 들판이 거기가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본사 온데요. 송간세로에 두견하를 붙이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서 아까 그 시냇가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장소로 옮겼어요. 자, 송간은 소나무 이 사이 아주 좁은 길인데 거기에 두견하 이게 진달래꽃이죠. 자, 이 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잡으면서 왜 산에 올라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나무를 잡기도 하고 꽃을 잡기도 하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어디 올라갔어요? 산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산 여기에 올라간 거죠. 자, 산 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 보니까 천촌만락이 곳곳에 버려져 있다. 자, 이게 우리 왜 산에 올라가면 그 밑에 아주 많은 집들이죠. 천촌만락이라고 하는 거는 집입니다. 아주 많은 그 우리 산에 올라가면 집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쪼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집들이 막 곳곳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연하일이라고 했어요. 연하일이. 연하일이는 뭘까요? 안개, 뭐 이렇게 안개, 노을, 뭐 이런 그 것들이 막 그 금수를 이렇게 재폈는 듯하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아까도 보니까 해가 지고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해가 져서 금수는 비단입니다. 예, 그래서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해가 지고 있고 그리고 막 안개하고 이런 노을들이 이제 색깔이 막 그 울긋불긋하잖아요. 예, 그래서 울긋불긋한 그런 색깔들이 막 비단을 이렇게 펼쳐놓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넘쳐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검은들 나오죠? 자, 이 검은들은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의 검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서 어때요? 봄빛도 넘쳐나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봉우리에서 이렇게 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사 볼까요? 공명도 나를거리고 부기도 나를거린대요. 부기공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세속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나를거린대요. 실제로는 누가 거리는 걸까요? 내가 거리는 거죠. 내가 부기공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주체하고 객체가 어떻다?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그래서 천풍명월은 자연이죠. 자, 그래서 뭐 바람과 이런 이제 달 말고는 자기가 벗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입니다. 자연 말고는 자기가 벗이 없다. 이 자연이 나의 벗이다. 그리고 단표노항의 흩은 해음을 아니하니 단표노항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검소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소한 삶을 사는 거죠. 단표라고 하는 게 하나의 표지박이거든요. 그냥 하나의 표지박하고 되게 누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검소한 삶을 얘기해요. 그리고 흩은 해음을 하지 않는다. 흩은 해음이 바로 뭡니까? 부기공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하지 않는다. 아니하네. 그리고 아모타 백령 행랑이 이만한들 어떠냐? 이만한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만한들 좋다라고 하면서 또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빈낙도예요. 가난한데 그 가난함 속에서도 자기가 이 도를 즐기고 있는 여기서의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어떤 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사 중에서 우리가 뭐 정격 가사다, 병격 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가사가 되게 대표적인 정격 가사입니다. 그래서 3543 여기는 정확하기는 아니지만 3544도 됩니다. 우리 그 시조 보시면은 시조의 마지막 종장 아시죠?
예, 마지막 종장이 3544, 3543 이렇게 끝나거든요. 가사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격 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격 가사. 자, 정격 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변격 가사는 약간 이런 거에서 탈피한 거예요. 뭐 이 글자 수 맞추지 않고 아마 약간 그 시조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 시조의 영향으로 마지막 이 부분이라도 그 글자 수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는 사음보입니다. 예, 그래서 시조랑 똑같은 사음보고요. 근데 이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음보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어요. 예, 완벽하게 사음보가 아니고요. 조금씩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원래 이제 이 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조는 너무 정해져 있는 규격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 안에서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말을 못하니까 이런 가사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되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갈래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음보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다 읊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음을 주고 다 읊었던 건데 이게 이런 그 사음보를 주면서도 살짝은 약간 변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누구라고 보시면 됩니까? 화자는 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남자를 봤죠. 남자. 양반 남자. 그리고 제가 그리고 너무 많이 쓰네요. 자,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정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보면 가사는 작가가 화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양반 사대부 정극인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 이렇게 살면 좋겠죠. 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집에 있었잖아요. 예, 집을 나와서 정자 갔다가 시냇가를 갔다가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산봉우리까지 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건데 우리 보통 보면은 탈속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공간 확대가 되면서 탈속의 세계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속세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속세에서 벗어나서 공간이 확대되면서 탈속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우리 그냥 안빈낙도라고 합시다. 우리 결사 부분이 안빈낙도였잖아요. 예, 뭐 유유자적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 자체가 주제이기도 하니까 풍류를 즐기면서 안빈낙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좀 약간 길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작품 자체가 길기도 하지만은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의 가사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작품에 비해서 뭐 한자가 굉장히 어렵다거나 그리고 막 중국 고사를 많이 인용을 했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다른 가사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고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